안녕하세요. 김여일 멘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 예, 가로 분자죠. 우리가 이 자본 총계, 즉 이게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조금 분식회계를 할 우려가 있는 항목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매출채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 채권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뭐 더존이나 세무사나 K랩에 입력할 때는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옴이죠. 그 두 개 잔액을 더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계량값을 쓰게 되겠죠. 근데 뭐 요즘에 통상적으로 어음이 거의 없으니까 뭐 외상 매출금 이꼬르 매출 채권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데 매출을 했는데 근데 그게 현찰로 못 받는 거죠. 매출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으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언제 기준으로? 결산 시점 기준으로 12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게 그 매출 채권 잔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면 한 달 뒤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있는 잔액은 원래대로 하면 1월 말 되면 돈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로 했을 때 12월 31일 날 그 매출 채권이 자산 총계에 형성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거래처별로 펼쳐보니까 어느 업체는 한 달, 어느 업체는 두 달, 어느 업체는 뭐 6개월, 어느 업체는 1년, 어느 업체는 2년, 즉 매출한 날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달 만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한 달 이상이 지나가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업체일수록 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돈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또 낮아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낮아지면 회계에서 뭐를 인식해야 됩니까? 대손을 저희가 인식해야 되겠죠.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 판매비,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인식해야 되겠죠. 즉 뭐죠? 비용과 대손 삼각비 비용과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각각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자산을. 자산 총계를 줄여야 되겠죠. 결국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물론 자산 총액의 매출상 그대로 세워놓고 대손 충당을 부채에 세워놓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감사 보고서 다시 보겠지만 재무제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채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자산 항목으로 돌려서 마이너스, 즉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해서 매출채권 바로 밑에 차감항을 표시합니다. 즉 뭐죠? 자산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 매출채권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줄이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서 그게 자본 총계, 순자산, 청산가치, 과거 밸류에이션을 구성하고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분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매출 채권이 이런 오류에 어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뭐 정말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출 채권 관리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 연령 분석을 하시면 돼요. 나이 분석이죠. 매출 채권을 맞습니다. 12월 31일 또는 매월 결산은 매월 말 결산했을 때 그 매출 채권을 거래처별로 리스트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매출한 날로부터 마지막 돈을 받은 날부터 얼마가 경과되는지 각 거래처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 재무부서에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채권을 발생시킨 영업부든 뭐 채권 관리팀이든 무슨 팀이든 그걸 발생하고 회수할 책임 있는 부서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협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출 채권 연령 분석표를 만들어서 채권 부서 협의를 했는데 그 채권 팀장이 예를 들어서 채권 팀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저기 회계팀장님, 아, 제가 좀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협업해서 한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이랬던 거죠. 아, 아니에요. 아, 회계 쪽에서 그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돈 다 받았어요. 돈 다 받으면 회계장부에 남아있는 건 뭐죠? 누군가 돈을 받아왔는데 누군가 회사 입금 안 시켰겠죠? 그게 채권팀이든 누구든. 그렇으면 회계장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장부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설득을 해야 되죠. 아니다고. 회계장부가 맞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비협조적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권 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는 회계부서고, 우리는 재경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죄송한데 이 채권 회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제 역할이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설사 그 채권 팀장님하고 조금 얼굴을 붉히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인간관계만큼 수많은 게 없어요.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에 보지 않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술 한잔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으쌰으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하는 순간에 그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 안 봅니다. 그게 회사 내 인간관계 정말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정말 그중에 몇 사람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동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처한 각 부서의 책임을 본인이 다 하는 사람, 그게 내 동료인 거죠. 채권에서 영업팀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회수 못하면 그게 무슨 제 동료입니까? 그건 동료가 아니죠.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하면 부도납니다. 왜요? 매출 채권을 만들려고 물건을 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재료 샀죠, 부재료 샀죠, 경비 들었죠, 생산의 재반 비용 다 들었잖아요. 또 그거 팔려고 영업했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부서 존재하죠. 그 돈을 안 받았어요.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그 회사는 반드시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그 회사 사장님은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또 선의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동료들 실직자 됩니다. 우리는 재경부서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은 연령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장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악하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회사가 조금 분식회계에 많이 조금 하고 있는 항목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사실은 분식을 의도하지 않아도 실수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고요? 재고자산 딱 두 개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수량이에요. 그리고 품질입니다. 퀄리티. 그렇죠? 우리 회계장부에 100개가 있다 그랬으면 그게 창고가 됐든 매장이 됐든 쇼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합치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품질이요. 각각 100개가 존재한다 칩시다. 그러면 원재료나 부재료는 그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당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품 상품은요. 그것들이 팔아져 나가서 소비자들 합당한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질 만큼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원재료, 부재료 또는 제품 상품이 곰팡이가 폈네요? 녹이 슬었네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제품이 원재료로 그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액해야죠, 재고자산도.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 총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수량과 품질, 퀄리티를 장악하셔야 돼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